two, three, four.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나오셨죠? 네. 예, 팟캐스트의 시문화. 그만해. 이거 대고 가세요 좀.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 예. 이제 그만할 때도 되셨어요. 그게 벌써. 한 번 물면 20년 가요. 팟캐스트의 지상욱 부인. 그럼 그렇게. 아, 더해. 지상욱은 누군데? 시문화 남편. 시문화 남편. 아, 그래요? 진짜 무식하다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깜짝 놀라 이철수 파나가 선생님을 몰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방송 나오면 안 해줘요, 우리 거. 이철수 파나가 선생님 잘 알아요. 근데 자, 오랜만에 예. 나왔는데요. 제가 출연할 때는 초창기. 아직 이름 소개 안 했어요. 이름 소개 안 했어요. 오마이뉴스 선임 기자, 네. 장윤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야, 근데 진짜 일취월장이네요. 제가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밖에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별로 긴장 안 하고 막 떠들었는데 오늘은 밖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장 기자님 오신다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럼요. 평상시에는 이게 한 100명 꽉 찼는데 오늘 장 기자 오신다니까 50명 찼어요. 아이, 죄송해요. 자, 그리고 요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이 여론조사계의 거두를 만났더니 박시영 걔 많이 컸던데 이러더라고. 무슨 거기가 거두예요. 거두 아니야. 거두야? 소두야? 거두는 여기가 거두 같은데. 예,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책 나와요? 네, 12월 달에 나옵니다. 12월에. 네. 책 제목이 뭐? 19대 대통령. 한마디야? 네. 19대 대통령 밑에 부재 정봉주 이거 아니야? 아니, 지금 아직 상황 몰라요. 올 12월에 내가 사면복권 된다 그랬거든? 네. 사면복권 되면 정봉주 컨설팅 팀이 윈지코리아 아니야. 백전백승. 참 딱한 것이 사면복권은 대통령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 대통령이 없어지는데 뭔 사면복권을. 아니, 마지막.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마지막 사면복권 할 수 있게끔 줄을 댄데 어디였냐면 최재경하고 줄을 댄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직접 된 게 아니고 네. 최재경하고 절친한 누구가 얘기가 되고 이건 전임 대통령 건이기 때문에 정봉주 건을 털자. 라고 인간적인 얘기가 가능한 사람인데 최재경한테 직접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기획을 짜고 있었는데 최재경이 없어진 거야. 아니, 저기. 관련돼. 아니, 무당이 올 연말에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최재경이가 그렇게 기소해가지고 네. 저렇게 선거권 뺏은 건데 그러니까요. 최재경이가 그거를 사면을 그러니까? 복권을 시켜준다고? 너무 찐찐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중간 브릿지.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추정에 불과한 건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그 사람이 사람은 아니죠. 차언택. 최선실. 약간 참 이상한 사람. 아니 근데 요새 아무리 야매가 유행이지만 글쎄. 그런 걸 사면도 야매로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사면도 근데 야매로. 그 무당 얘기가 그럴듯한 게 12월에 사면복권 내는데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연빵으로 된다. 그리고 대혼란의 시기가 온다. 이미 혼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혼란의 시기가 와서 사면복권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노아의 봉주에 있었잖아요. 이제 폭풍과 그치고 네. 노아의 봉주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기가 막히잖아. 그게 쫙 하고 가는 거야. 구라 아니에요? 그런데 침대에서 뚝 떨어졌어.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여러 차례 와서. 그러니까 사면이 자연뽕으로 되는 건 없다니까, 헌법상. 그게 깝깝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먹어주는 거야. 헌법상 없는 거를. 아니 정봉주 의원도 저렇게 무당 얘기를 하니 최순실은 얼마나 했겠어요. 자,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공개 방송 12월 1일 목요일이죠. 이번 주는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최강욱 변호사가 바꾸자 대한민국 유권자 단일화 운동 바꾸자 대한민국 changekorea.net 이 활동하느라고 미국 순회 공연을 합니다. 12월 30날 LA 저녁 7시 마가교회. 네. 그렇죠? 11월 30일. 11월 30일. 예. 맨날 헷갈려.
그 다음에 12월 3일 예. 뉴욕 맨하탄의 뉴욕 한인회관 예. 오후 6시. 예. 12월 4일 뉴욕 퀸스의 하크네시아 교회 네. 저녁 6시에. 자,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12월 1일 공개 방송 없으니까 또 공개 방송 온데 와갖고 방송하라고 농성하지 마시고 실수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청와대로 물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잊지 마시고 꼭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입니다. 박근혜 퇴진 정국이긴 하지만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스와 전국구 애청자분들이 함께 2016년 연말 송년회를 갖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에서 있습니다. 약간의 회비가 있을 거고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건스 게시판이나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안내인데요. 948-1519로 연락 주시고요. 공연할 때는 약 한 200명 정도 수용하고요.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공간인데 대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국구 광고 문의도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v.or.kr 들어오시면요. 시사정보 유료 서비스인 한줄통신이 있습니다.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보내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요즘처럼 기사가 쏟아질 때는 특히 더더욱 유용하고요. 월 10,000원인데 한줄통신 신청하시고 시사 박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살기 힘들어도 너무 힘이 듭니다. 경제는 쪽박, 정치는 깨박, 국민 건강은 아작. 그래도 함께 희망을 꿈꾸는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이 큰 버팀목입니다. 전국구의 가족으로 참여해주세요. 팟빵 전국구 페이지에서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하나은행 571-910-005-27704 하나은행 571-910-005-27704 여러분이 전국구이고 여러분이 정권교체의 희망입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오늘 모처럼 나왔으니까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전국이 도대체 주장들은 많은데 어디로 갈 거냐. 이걸 한번 중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탄핵 정국, 그 다음에 퇴진 정국,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정치 일정표에 대한 예측을 할 것인가. 정리할 때가 됐죠? 뭐 정리해볼 만한 타이밍이죠. 특히 다음 주가 정치적으로 가장 바쁜. 예, 이번 주죠. 이번 주.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시작하는 주. 예. 탄핵,
그렇죠? 그리고 또 특검, 예. 그리고 국정조사. 이 3병 세트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있을지도 몰라요. 체포영장. 추가로. 추가로. 체포영장. 검찰이 네. 모 검사가 그 글을 올렸다면서요. 인천지검의 현직 검사가 올렸는데,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돌출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랫기수 검사들은 상당히 지금 분개하고 있다.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 조직의 망신이다. 이러고 있다는 네. 거예요. 뭐 야당에서 특검보 뭐 이런 제안 없었습니까? 저요? 네. 전혀. 야당은 일단 최강 변호사 싫어해요. 왜요? 정봉주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기 오면 all or nothing. 다 먹든지 다 잃든지. 먹은 경우를 별 못 봐서. 앞으로 먹으려고 살아라. 특검이든 특검보든 원래 두 배수를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내가 그러니까 술 먹다가 야 최강욱 당신하고 우리 이재화 추천하자 했더니 안 돼요. 이배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린 빠져요. 올리나 마나 창피당하지 말고 올리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가지 것 키워드가 같아요. 뭐 있었죠? 네, 특검. 네, 특검. 그다음에 국조. 예. 그리고 탄핵. 그리고 네. 하나는 대통령의 체포영장. 긴급 체포. 네. 또 하나는 여당의 분당 가능성. 분당 가능성. 네. 그리고 네. 정계 개편의 뭔가 개헌. 개헌은 개헌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지 개헌은 개소리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김무성이 뭐 에드벌런을 좀 띄웠고 거기 박지원이 조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분당 가능성과 개헌. 네. 근데 지금 뭐 그 탄핵하고 예. 개헌을 자꾸 엮고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그리고 김무성 대표하고 박지원 위원장이 우리는 같은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종의 또 다른 전략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 주류에서는 굉장히 붕괴하고 있죠. 네, 근데 박지원 정치가 좀 얍실하다, 이상하다. 네. 똑바로 봐야 된다.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죠. 김무성 비박과 네, 연대 문제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것이 김무성과 비박의 연대. 아니죠. 김무성 비박과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연대. 연대. 예. 네. 그러니까 대선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 국조서부터 쫙 풀어야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특검은 우리가 그 검찰에 진행되는 상황.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특검은 거기서는 안 다뤄요. 내일 다룰 게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김기춘, 우병우당 검찰이 칼 것은 어디까지 갈지. 그것도 이제 그 한결에 네. 법조의 이단아. 서영지 기자가 나와서 또 내일 쫙 풀거든요. 연극영화과 출신이면서 네. 기자가 돼서. 근데 야. 연극영화과 들어갈 때요. 네. 연출 목표였기 때문에 하는 상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김비호도 연극영화과. 예, 거긴 배우 했었죠. 했어요? 그래요? 예. 거기는 그 단역 엑스트라로 나와갖고 술집에서 건배할 때 김비호 해야 되는데 잔비호. 안 웃겨. 내가 얘기한 것도 엄청 웃겼어요. 자, 특검 국조 푸세요. 모처럼 나왔으면 쫙 풀어야지. 뭐 풀 게 있나 이거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예. 잘 몰라요, 근데. 몰라요? 예. 이제 국조는 60일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네. 청문회가 사회 개최가 됩니다. 예비조사 기관 보고 현장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12월 5일과 6일 날 개최되는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잠깐 그렇게 쭉 가지 말고. 네. 국정조사위원회죠. 네.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이 김성태. 네, 김성태. 새누리당 비박. 네, 새누리당 예. 비박. 네, 김무성 똘마니. 근데 그거를 두고, 네. 이거를 새누리당의 위원장을 주는 게 맞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있었죠? 바로 직전 국조에 있었던 거? 그거가. 저기죠, 가습기. 예, 가습기 국조. 살균제. 예, 살균제 문제를 국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 계속 나눠먹냐, 여야가. 지금 국민의 분노가 극강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국조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야지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냐, 안민석 의원한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원내대표가 그냥 그렇게 해갖고 줘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김성태 좀 그래도 좀 똘끼가 있어서 나름대로 좀 할 겁니다.
명예훼손은 가고 싶어요? 글쎄 제가 보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똘끼라고 하는 것은 네. 돌국장. 아니, 이거 맥락상 명예훼손성 발언은 아니었어. 오히려 김성태 칭찬해 주는 칭찬해줬지. 얘기지. 왜 겁주고 그래? 왜 겁박을 하고 그래? 겁박을 하고 그래요? 아, 이거 맥락상 그럼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김성태 위원장이 상당히 발언에 조심하고 예. 본인이 결정해서 말하기보다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제가 이제 증인 같은 경우 취재를 했어요? 예, 김성태. 취재를 했죠. 예. 김성태 위원장. 저희는 늘 팟장에서? 늘 취재를 합니다. 팟장에서? 그럼요. 그걸 우리가 뒷북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청문회 전에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아니, 옆구리 쿡 찔러고 바람 빼니. 아니 바람 안 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나가요. 김성태 위원장이 국조 전에 탈당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탈당 안 한다? 예. 왜냐하면 역사 그 국조 후에 탈당한대? 예. 아니, 역사가 부여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 국조특위를 잘 마무리하고 탈당한다. 그 다음에 본인의 신변 정리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진성준 지역구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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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민주당하고 진성준하고 둘이 경선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을 네. 것이고. 근데 이제 국조가 꼭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상보다 검찰이 상당히 속도를 내는 감은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김이 좀 빠졌잖아요. 그 지난주에 누굽니까? 그 최재경 수석하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두 명이 이제 사표를 내면서 검찰이 뭔가 제대로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직 보호론이 세게 나오면서 검찰 본위로 돌아가서 상당히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에서 뭐 대통령 뭐 긴급 체포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정말 현실로 나타날지 끝까지 버틸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은 정하고 반려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 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에 대해서의 검찰 조사에서 미진한 대목은 국조가 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특검에서 못하는 부분은 국조에서 좀 해줘야 된다. 아니 먼저 시작을 하니까요. 국조가 먼저. 먼저 이렇게 길을 탁 그렇죠. 깔아. 예, 국조가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특검은 이제 결정하고 하는데 보름이 걸려요.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20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준비 기간에 조사는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특검 이번에. 근데 어쨌든 뭐 결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데 국조는 당장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길을 트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심각한 전문용어로 국조에서 선방을 날려줘야지. 선방을 날려야지 뒤쪽 패거리들이 그렇죠. 마음 놓고 쫙 간다. 그렇죠. 네. 이거 그럼 마취제 바르고 문신하면서. 그렇죠. 지금 그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2의 프로포폴로 알려진 전신 수면 마취제 문제.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대통령의 혈액이 반출된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대통령의 혈액이 왜 반출됐나?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이 혈액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 건가? 무슨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거 하려고 반출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대통령의 그 신체와 건강, 미용과 관련된 의혹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거 수사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무슨 혐의죄가 없는데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약 들여오고 그런 건 그거 국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렇죠. 미션 딱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물론 그런 대법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시면 그 약을 도대체 무슨 용도로 왜 샀는지를 뭐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약을 그런 그 예산 항목에 맞지 않게 사서 전용하는 것도 불법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범죄를 전제로 수사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혈액 반출되는 거는 대통령 경호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라서 예, 그거는 뭐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것은 특검에서 짚는 게 맞냐, 국조에서 짚는 게 맞냐? 아니, 물론 뭐 국조에서 짚는 게 원래 그렇죠, 국조에서 이거 그러니까 하죠. 이게 국조의 가장 큰 어떤 효과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그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방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특검은 최 변호사님, 특검은
정확하게 형법,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국조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감정법, 그 외에는 국민감정법. 네. 여기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국조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룰 수 있는 폭이 넓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월호의 7시간이에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던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얘기를 대통령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폭발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조가 상당히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뭐 검찰도 하겠지만 삼성 문제예요. 예. 삼성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모직 합병할 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3세 승계를 경영권 승계를 해줄 때 국민연금이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 3천억에서 6천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돈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의원님 가입하셨죠? 난 이제 3년 있으면 타요.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는가.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래? 나이 많구만. 65세부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말갈이 해갖고 이제 말갈이? 난 60세서부터 탈 거야. 야매. 아직 야매 전국이니까 막 얘기하는구나. 뭐, 예. 박근혜 보고 피부 팽팽하다고 뭐라 그래. 넌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일 모레 국민연금에 세월을 거스르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 삼성 문제 그리고 여기에 동원됐던 지금 증인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이분이 경제부총리였고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물론 이제 어제 씨는 동물이잖아. 그게. 그렇죠. 네. 새벽까지 조사받고 들어갔는데 요 문제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를 다 드러내서 국조에서 상당히 이게 이를테면 선빵 날려서 분위기를 띄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특검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이런 거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쫙 가야 되는데 먼저 길을 닦는 사람이 2차선 길을 놔줄 것이냐 8차선을 넣을 그렇죠. 것이냐. 예. 8차선을 쫙 뚫고 가야지 뒤에서 아스팔트 깔고 가는 사람들이 좀 편히 간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외길 1차선만 딱 깔아놓으면 뒤에서 달리는 사람 가다 보면 길이 없어져.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최순실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국조에서. 그러면 정유라, 최순실 다 불렀잖아요. 나는 우리 최순득까지. 나는 우리 그 풍선교와 관련해서 차은택을 보고 싶어요. 이게 다 나옵니다. 그거 보셨어요? 중간에 이게 너무 쫙 브리핑을 세게 가니까 어떤 사람이 차은택 너는 진즉이 풍선교에 가입하지. 그게 풍선교 때문에 제일 먼저 올라와요. 그분이 두상은 참 좋던데. 두상은 참 좋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관상 보나? 아니, 맨 처음에 출석할 적에 검찰 조사받으러 나올 때 왜 머리 벗겨진 거가 너무 좀 인권유린이다 좀 이런 치욕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 양반이 이제 머리 다 밀고 나왔는데 진짜 두상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풍선교 하면은 두 번째가 글이 바로 떠요. 그래서 차은택 너는 진작에 풍선교에 가입하지. 그래서 글을 들어가 봤더니 그러게 뭐라 그랬냐. 정봉주의 전국글 듣고 풍선교에 가입했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하지 않았겠냐. 그러고 쫙 또 누가 그걸 보내줘. 봉도사님 보시라고? 네. 그래서 나는 차은택 면회 가서 풍선교 가입시키는 게 내 일생일대 목표예요. 차은택도 불러낼 수 있고, 불러낼 수 있고. 자증인으로 지금 포함됐나요? 네, 포함됐습니다. 뭐 장시호하고 최순득은 빠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늘 보니까 증인 지난주 아니 24명 논란이 있었잖아요. 24명인데 오늘 김성태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지난주 지난주. 진짜 편집하기 힘들게. 김성태 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 불러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좀 한번 불러달라 그럴까? 뭐 하러 시켜요 가서? 사면복권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셔야죠. 복권 사면 정치 세면발이 정치고자 사면발이. 정치고자 사면발이. 아니 여당에 전략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면 정 의원님 사면 시켜줄 필요도 있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야권 분열. 아니 이 정봉주 복권을 시켜달라고 하려면 뭘 하나 반대급부로 걸어야 될 텐데. 아니 일단 야권 분열. 내가 무조건 분열시킨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그 성남시장하고 선명성 경쟁하다 보면 별 희한한 공약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레이스 걸면 3주면은 이재명은 없어져요. 4주면은 문재인 없어지고 혼자 달리는 거 아니야. 쫙. 자 다음 주제 가죠.
자, 그래서 국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국조 보고 이제 그다음 특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즐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국정조사 보면은 저 국정감사장에 보면은 제일 속 터지는 게 지난번에 우리 저 정경련 이승철 씨가 아주 잘 네. 보여줬잖아요. 네. 대단히 송구하오나 수사 중인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만 계속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정조사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특검에서 그래 이래 여기서 얘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특검에서? 예. 수사 중인 관계로 대단히 송구스러워 네. 수사 중인 관계로 하면 그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바로 야 송구할 거 없어 이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역대 보기 드문 국조와 특검이 이렇게 맞물려간 케이스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이번에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더디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이렇게 그 타결해서 길을 만든 것은 상당히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예. 평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 국조 기간에 우리가 그 팟짱과 콜라보를 해갖고 네. 그날 저녁에 날마다 8시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국조 특별 방송. 국조 특별 그러니까 생방송 그날 할까요? 국조 쭉 한 저녁에? 거를 분석을 해갖고 바로 올리고. 그럴까요? 예. 좋네요. 예. 예, 그리고 그 광고는 우리 그 전국구에서 받고. 팟짱은 찌그러지고. 시끄러워요. 청문회 2번 하도록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천지분간을 못해요. 미국가 있네. 안 되겠다. 그냥 혼자 해요. 아니, 뭐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특검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특검의 포인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특검의 포인트요? 예, 특검에서 뭐를 박시영 부대표 이건 조사 안 해왔어? 그냥 정치만 조사해왔어? 아니 뭐 이거는 저기 우리 최 변호사님이 예. 정통하시니까. 예. 뭐 정통 이거 아니고를 떠나서 특검이야 이제 검찰 수사에서 그동안 건드려 놓은 여러 문제들을 처음에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해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 네. 예. 그 다음에 우병우도 뭐 자택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예. 그다음 그 부분하고 우병우 아들도 지금 전혀 조사된 게 없고, 검찰이 네. 조사 안 해놓고 지금 방치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특검은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그 시작이 되게 되면 그 공직자들의 제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특검이 시작되면 내부 제보자들이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에다가는 예. 제보를 하고 싶어도 시키니까. 아니 이놈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없구나. 자기한테 칼이 들어올까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공무원들이 의외로 이게 최순실 씨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직도 취재가 안 된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경제부처 국장급에 있는 그 아는 공무원들 몇 명 만났더니 그 국장급 되면은 이제 청와대 오더다 해가지고 내려오는 지시들이 있잖아요. 네. 부처마다. 그게 내려오면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꽤 있었대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네. 북한식 표현은 도대체 요해가 되지 않는 아주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를 무슨 중소기업 회사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검토해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길 죽여라. 뭐 죽여라 살려라. 살려라.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이제 이게 왜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거냐. 누가 시킨 거냐. 네. 배경이 뭐냐. 의도가 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공무원들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국장한테 지시하는 사람은 되게 차관이나 장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른대. 그 사람들이 몰라. 아, 이게 그냥 대표적인 게 문체부 과장국장 네. 찍어내릴 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식의 뉘앙스만 풍기면서 모른다고 한대요. 그러면 청와대 그 부처에서 파견나간 행정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 수석님이 말씀하셔서 비서관이 얘기해서 저기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용 파악은 안 되고. 네. 그럼 비서관한테 또 물어본다는 거야. 수석님이 무슨 의도로 그걸 지시하신 거냐. 그 비서관 수석님이 말씀하셨는데 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지금 썩어버린 게 한 놈도 왜 그렇게 했냐라고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물어보지도 못하고 설사 수석한테 가서 물어봐도 수석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석한테 직접 국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자꾸 시끄럽게 물어보지 말고 시킨 대로 해. 네가 거기 주무국장인데 임마 그거를 잘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돌아버린대. 그러면 그런 일이 많다는 거야. 많았대요. 네. 많아가지고 각각 다른 부처에 있던 국장이 3명이 있었는데 너도 그랬냐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래서 그걸 근데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지 실명이 공개돼가지고 징계받을까봐 걱정이고 네. 검찰에 얘기하면 칼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전국구에 가서 얘기하라고 근데 이게 이 정보들이 예. 강남권 50대 아줌마들은 몇 개월 전부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최순실 터졌을 때. 그럼 우리가 강남권 50대 아줌마들만도 못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파고 들어야 돼.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야.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민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도는 정보들이 최순실의 전형에 관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단톡방이 지금 난리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까지는가를 지켜보고 있대. 단톡방에 난리 난 건 당신 표현에 따르면 비아그라하고 성형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그 잘린 국장 과장 말고도 예. 의외로 인사조치돼가지고 날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시작이 되면 내부 제보자들 많을 것이다. 예, 공익 제보자들이 좀 저는 속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이제 상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임명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요. 중립성 시비를 걸어서 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제재 규정도 없다고. 아니 뭐 이제 폭발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 이제 군도 돌아서 경찰도 돌아서고 잡으러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체포조 나오고. 사실은 그런 예상들이 다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 상식적이지 못한 분이다 보니까 이제 뭔 짓인들 못하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특검법안에다가도 맨 처음에는 뭐 거부권 행사할지도 모른다 얘기까지 나왔었잖아. 근데 이제 군소리 없이 서명을 했잖아요. 서명까지는 하고. 중립성을 걸었으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의 15쪽짜리 반박문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정치적 중립이 결여된 특검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역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서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사실은 대표 자리를 고수하면서 우리 엑스맨으로 아주 중요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난 요즘 이정현 팬카페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게 충격적인 게 이정현 문제도 들어보면 김무성하고 최경환이 전날 만나서 다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두기로? 아니, 당이 잔류하면서 비대위원들 6인 회동을 했잖아요. 예. 친박과 비박 3명씩 섞어서. 그래서 강성 친박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품고 가는 형태로 얘기가 끝났는데 이정현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합의를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최경환하고 김무성은 합의를 했는데 이정현이 트는 거야. 그래서 지금 탈당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방법이 없다, 도대체, 여기가. 좀 그런 분위기 좀 더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네. 아니, 하여튼, 이정현이 엑스맨이라면, 이 검찰 수사가 특검 수사에서는 하여튼, 유영하 변호사가 훌륭한 엑스맨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거의 바보 수준이야. 진짜 훌륭해. 그 배우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영하를 배우로 내세우고, 사실은 뒤에는 진짜, 김기춘 전 실장, 최경환, 의원 이렇게 둘이 작전 짜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 돌고 있는데 근데 배우를 내세울 때 자기들한테 완전 진짜 엑스맨인데 어떻게 저렇게 배우를 내세워? 난 이 기획이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미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터지고 있지만 애시당초 대통령의 사생활을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좀 지켜달라는 당부를 해요. 처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느닷없이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근데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유영하 변호사를 왜 썼을까? 그리고 이제 원래 그분이 이제 군포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느닷없이 송파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때 희생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유일호 경제부총리인데 송파에서 출마하려고 하다가 당신 경제부총리 가 이러면서 자리를 양보하고 들어온 사람이 유영하인데 유영하가 그걸 받으려고 할 때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 공천 파문의 주인공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 유영하 변호사를 역으로 올라가면은 박근혜 후보 2007년 대선 후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밀착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에요. 그냥 밀착된 관계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BBK 때 BBK 때 당시에 BBK 사건의 주역인 김경준이 LA 구치소 LA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 여기 있었어요. LA 구치소 교도소가 아니라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 선거가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승리로 끝났고 2008년 초에 느닷없이 홍준표가 무슨 종이 편지 쪽을 흔들면서 김경준을 기획 입국시켰다. 그 주범은 정봉주와 박영선이다. 하면서 편지를 흔들어요. 예. 그 검찰이 조사가 들어가. 그러면서 정봉주도 조사하고 박영선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한 게 나온 거야. LA 구치소에 있는 김경준을 면회한 한국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당 측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그 열린우리당에서 보냈다. 그리고 검찰 흥분해서 막 조사하다 보니까 유영아가 간 거야. 그러니까요. 그때도 거의 바보 수준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면회를 가서 김경준을 다 면회를 하고 김경준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나쁠지 지들이 먼저 판단한 거야. 우린 모르고. 그때도 그게 유영아인데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왜 김경준을 면회를 했겠어요. 네. 김경준을 데리고 들어왔고 이명박을 명줄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지. 그때도 네.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 그렇죠. 밀서, 예. 너무나 밀착 관계에 있었는데 이유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나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밀착돼 있는, 그러니까 치부를 다 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른바 그 박근혜 대통령. 이 친구는 알았던 거야, 그럼? 아니 뭐 이런저런 걸 다 알고 있었고 뭐 최순실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다 알고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막 되게 보면은 대통령 변호인인데 변호인 단 해가지고 한 수십 명 뭐 정관 해가지고 쫙 붙이잖아요. 뭘 그렇지. 하든지. 근데 탈랑 변호사 하나. 근데 저 사람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을 다 까고 싶지 않았던 저간에 사정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지금 막 터지고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막 빼니까 일정 정도 당황한 측면도 있다. 유영아도 서울대 출신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최재경하고 동기라고 하는 최재경이 80학번인데 네. 그 나이는 엇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 동기라는 설도 있는데 그건 뭐 아니 둘이 동기야. 최재경 81학번이에요. 예, 재수 8일 아니에요.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예. 어쨌든 하여튼 유영아 씨하고 최재경 씨하고 친구라는 사실은 들어본 바가 없고, 예. 그 최재경이 유영아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그 얘기는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네. 네, 여하튼 그러니까 거기에서 엇박자가 있어서 최재경이 그만둔 원인도 막상 들어가 보니까 유영아는 대통령하고 바짝 밀착되어 있는데 그렇죠. 민정수석이라고 한 사람 자료를 통해서 보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아련도 못하니까 있을 수 없는 거지 거기서. 아니 뭐 만나서 얘기해봤자 유영아 얘기가 맞다고 계속 하겠지. 그 사리분별 없는 사람이. 그 최재경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지 정말로. 막상 그런 들여다 면이 보니까 있었을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한데 심각성도 없고. 예. 둘이 앉아가지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우리 내 사생활은 보호해. 그럼 그래야죠. 이러고 이 얘기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최재경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뭔 생각을 했을 거야. 환장한다. 그러고 환장하는 바보 거죠. 쌈치기더라고. 그렇죠. 사흘 만에 그만두게 된 것도 예.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주목해서 보기 전에 광고는 먼저 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요즘 어떤 비대가 좋아? 애플 비대. 애플 뭐? 애플 비대. 애플 비대. 애플 비대? 못 들어봤는데 그게 왜 좋아? 3년 동안 AS가 공짜야. 3년 동안? 그래, 3년 동안 AS 공짜. 애플 비대는 무상 3년 AS를 보장합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애플 비대를 검색해보세요.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아,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자, 그러세요. 예.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계속 주목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꼭 하고 싶냐면요. 이번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2016년 시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검에서는요. 2014년에 십상시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문건 유출 파문으로 정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조응천, 박관천, 그다음에 최경락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리고 한일전 경위는 감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문건 유출 사건으로만 치부를 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만 그 포커스를 해서 기자들도 그런 기사만 썼는데 본질은 그때 당시가 이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다 나왔을 때 아니에요. 일부가 나온 거죠. 1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죠. 세계일보가 다 안 깐 것 같아. 세계일보가 아직도 안 깐 8개의 문건이 있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사장이 깐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전 사장은 아니고요. 공개한다 그래요. 깔려면 훌러 까든지. 하여튼 그 세계일보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8개 문건이 다 충격적인 거는 아니래요. 그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그 뭐 여러 가지 갈래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가족들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박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한두 건이 정치, 경제, 사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게 나라냐라고 조롱할 만한 건이다. 근데 세계일보가 과연 그거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 흘러넘어갈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그 조전 사장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2014년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건을 통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 그러니까 드러난,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검찰이 발표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언론들이 정말 열심히 취재해서 밝혀낸 던져주면 거기에다 일부 살을 붙여갖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사실 종합판 비슷한 거예요. 언론 보도에. 근데 여기서 사실 뺐죠. 삼성은 완전히 통으로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하고 뿐만 아니라 2014년 시기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드러난 것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통으로 해서 다 조사해야 된다. 특검에서. 그게 특검의 역할이다. 그때 사실은 우병우 이제 주도로 그 그렇죠. 사건을 그렇게 말아먹는 과정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할 리가 없는 거죠. 그거 이제 특검에 해야 될 주제지. 그때 그 말아먹을 때 2014년 김순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아까 그 최강 변호사가 지적했던 뭐 청와대, 우병우 이런 데 미지한 데를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검찰은 살 의향이 없으니 무조건 특검의 사항이다. 그렇죠. 특검이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이제 김수남이랑 당시에 또 윤갑근이나 뭐 이런 선수들 무슨 짓을 했나, 무슨 지시를 받았나 이것도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할 일이 많네. 그러면 궁금한 건 이렇게 되면 우병우, 김기춘 특검에서도 기소할 수 있는 거죠. 기소하려고 특검하는 거죠. 우병우, 김기춘. 그 이재만 안봉근 요거 지금 키맨들인데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냐 안 되냐, 구속이 될 때 뇌물자가 가냐 안 가냐. 고영태가 또 사라져 버렸잖아요. 고영태가 좀 의심스러워. 고영태를 다시 데려와야죠 이제. 고영태가 또 튀었어요? 아니. 그 풀어줬죠 검찰에서. 처음 가서 조사받고 그냥 사라졌잖아 그 다음부터. 그 언론이 취재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디로 하여튼 잠적한 거 아니에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데려다 죽여버렸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네? 고영태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고영태가 지금 뭐 언론에 일부 이제 찌라시에 도는 게 차은택이 뭐 대통령을 어두운 시간대에 아련했다. 그런데 그 전에 돌았던 찌라시에서는 고영태 스토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국조에서 할 수 없잖아. 비아그라 누가 먹었냐 이거 국조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좀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근데 본질은 비아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취과 의사들 취재를 해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정말
뭐 일부 사생활과 물론 그러니까 예컨대 청와대에서 그런 약을 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산 거냐 이거는 문제다라고 국민적으로 공분이 사고 지적할 만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의 프로포폴로 알려진 전신 수면 마취제 그 약의 용도가 뭐냐 왜 2014년에 20개를 다 썼고 그래서 2015년에 10개를 더 산 거냐 어디다 썼냐 누가 쓴 거냐 그렇죠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다음 탄핵 주제로 넘어가야죠. 네. 예. 뭐 탄핵은 지금 12월 2일 아니면 9일 날 처리하는 12월 2일로 결정이 됐죠.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야 3당이 그렇게 합의를 봤죠. 가능성은 어떤가요? 통과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에 새누리당이 그 거부를 하면 숫자를 못 채우면 새누리당 자체가 앞으로 보수당 자체가 일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폭망을 폭발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공천권을 자기의 공천권을 주는 사람이 박근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제는 버리고 가도 된다. 어차피 지금 대선이 쉽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강성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한 10명 이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오직 박근혜. 이거밖에 신경 안 쓰지 차기에 뭐 반기문 어떻게 데려오고 이거는 정치권에서 그냥 떠드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뇌 속에 전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2일 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4,50명 정도는 50명 가까이가 그 새누리당에서 동조하지 않을까. 무기명 투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기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하기 더 편하다. 이름이 노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과연 다 참석을 할 거냐 아니면 친박은 다 참석을 안 할 거냐 요 전술을 어떻게 그쪽에서 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 참석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친박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명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 안 들어갔는지가. 그래서 오히려 들어간 사람들은 편하게 다 찬성표를 던질 수 그래서 있겠다.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기보다는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국회 안으로 표결에 참가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이제 그 야당 내부에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법리적으로 이게 옳은 게 아니다. 나는 법률가의 양심이 있다.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야당 안에 또 누구예요? 이름 밝혀요.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런 야당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지는 저도 정확하게 다 율사들일 거 아니야 그럼 법률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설마 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겠냐. 전 모시기는 아닐 거 아니야. 네? 전 모시기 씨는 아니고 이 모시기 아니야? 이모가 누구예요? 나도 몰라. 여하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반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반란표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으로 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당연히 대통령 탄핵해야지 새누리당만 몇 개 잡으면 200개 훅 갈 수 있어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꼼꼼하게 근데 그거를 우상호 대표가 그거 계산하다가 우상호 대표 그 계산하다가 계속 국민들한테 까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탄핵이 만약 안 되게 되면 새누리당은 공중분해 그다음에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가라. 그러면 이점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상호 대표가 맨날 계산하고 있어. 우상호 대표뿐만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들이 누가 또 해요? 많아요. 이름 다 까 여기서. 이춘석 의원도 그러던데. 이게 이춘석 의원 됐어요? 됐구나. 삼선인데. 추미애 당대표가 사실 탄핵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있죠.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요. 사실 세게 안 밀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야 3당의 공조가 좀 깨지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선 국무총리 추천을 하자 국회에 이 부분을 계속 고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다 얼마 전에 그것을 폐기하면서 탄핵으로 힘을 모으자라고 입장 정리를 했는데 추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좀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무성 의원이 그러니까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불출마하고 대선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탄력이 좀 붙었죠. 그러면서 탄력이 좀 붙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이제 집단적으로 서명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벌써 한 40명 정도가 됐으니까요.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아주 유보적인 사람들 한 30명이 있거든요. 새누리당 내에. 그 중에 한 10여 명 정도 더 동참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한 50명 정도를 기대하는. 예. 김무성 대표의 현재 노림수는 뭐예요? 탄핵하고 당 잔류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김무성 의원이죠. 대표는 아니죠. 의원의 측근들이 계속 내부에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러다가 탈당이냐 잔류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요. 대통령 불출마하는 부분에 대한 계속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를 결국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선택을 하면서 선택했을 때 그 고민은 당 잔류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불출마하고 보수를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몰아내면서 새롭게 보수 재편을 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러면서 최경환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는데 이정현이 뒤통수를 딱 친 거죠. 나 그런 적 없다. 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 이제 비대위를 출범해서 비대위를 출범해서 다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를 거부한 거죠. 12월 20일 뭐까지는 내가 사퇴 안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뼈가 좀 틀어진 건가요? 네, 완전히 틀어졌죠. 이정현 대표가 12월 23일인가를 얘기한 이유는 왜 그래요? 뭐 크리스마스를 염두에 둔 거예요? 왜 그 날짜를 왜 찍은 거야 도대체? 뭐 별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 다음날 무슨 송년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말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이상하더라. 12월 23일인가 21일인가 그걸로 찍었잖아 날짜를. 이유를 모르겠어. 처음에 그 새누리당에서 이정현의 의도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그 탐색하면서 그 사람 의도는 있을까?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 유승민과의 밀악설이 많이 나왔어요. 새누리당 그 친박과 유승민이 밀악을 해서 유승민 그래서 서청원이 만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전당대회 띄우면 유승민을 그 당대표로 옹립을 하겠다. 친박이. 너는 당을 나가지 마라. 우리가 만들게. 뭐 이런 밀악이 상당히 떠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비박 모임에도 잘 안 나갔죠. 유승민 의원이 한동안 한 일주일 정도 행보를 같이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죠. 자기는 탄핵 앞장서겠다. 그리고 저런 어떤 그 대통령 홍위병 노릇한 사람들을 천외한다. 그럼 김무성과 입장이 같아진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이정현이 철저하게 제공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버티기로 나갔고 이게 질서 있는 뭔가 변화를 거부하니까 방법은 그러면서 한 당에서 어떻게 탄핵 찬성파 반대파가 공존할 수 있느냐. 니네 나가라.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이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1일, 23일 얘기한 거는 지금 의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자기 생일인가? 대통령과 뭐 반기문 여러 가지 얘기가 찌라시가 좀 많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신뢰성 있는 얘기 같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간을 좀 끄는 측면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특검 진행되고 당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넘버원이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라. 왜냐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대통령 3년 6개월 하고 나면 이게 마음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심기경호인데 그걸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좀 해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그럴 마음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데 뭐 다 거절해. 그 사람은 모두 까기 인형이야 뭐야.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정현 대표는 어찌됐든 지금 뭐 이 당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의 외피를 쓴 채로 대통령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은 곧 나다. 고로 나는 당을 안 떠난다. 내가 당인데 당이 나고 내가 당인데 내가 어딜 가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탈당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그걸 지켜주는 거죠. 문지기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전체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예요. 네, 김무성 대표가 다 안 돼서 문제지. 2%. 2%로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를 계속 가져간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차라리 세게 나가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회 안에서 탄핵 이후에 그럼 정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탄핵한 다음에 동시에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개헌을 하자. 여기에 그 약간 동조하는 민주당 내부 세력이 있어요. 김종인 그렇죠. 대표 등.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다다한 지금 그 정치 전선이 일정. 예. 전선이 그러니까 정계 개편론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후죽순. 그러니까 예컨대 뭐 친박이 비박하고도 만나고 비박이 국민의당하고도 만나고 또 국민의당이 또 민주당 일부하고도 만나고 비박이 또 민주당 일부하고도 만나고 진짜 혼미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쫙 정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판정리를 하면 좋은데 지금 또 그런 지도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현 집정부제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그 아니, 결국 탄핵서부터 정리하죠. 그러니까 네.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무척 높고. 네, 만약 높고 탄핵- 기간이 예.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있고 좀 뭐 3, 4개월 걸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탄핵이 12월 2일 날 가결이 되면 네. 최 변호사님 예. 그때 바로 헌재를 가지고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걸 들고 헌재에다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헌재가 이제 심판 과정을 갖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그때부터 헌재에서는 180일 심리가 시작되는 이내 거죠. 예. 예. 180일 이내 그 인용을 할 건지 기각할 건지 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12월 2일이면 이게 정확하게 5월 말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2월 2일서부터 순수하게 보면 네. 6월 2일까지는 심판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이제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끝낼 수 있고 네. 그걸 넘길 수도 있고 네, 넘길 수도 그건 있고. 헌재 마음이에요. 예. 아, 180일 넘길 수도 있어요? 예. 원래 원래 이제 대법원이건 헌법재판소건 자기네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은 다 훈시 규정이다. 이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원래 해석을 하고 예. 남이 지켜야 되는 규정은 1시간만 어긋나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진짜 해석을 그러면 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그러면 최 변호사가 보기에 예. 이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 촛불이 이 정도 안 꺼지고 계속 간다. 예. 그럼 헌재에서는 아, 그렇게 만약에 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촛불이 계속 이렇게 타오른다면 예. 헌재는 박한철 소장 임기 끝나기 전에 결정합니다. 그 임기 언제 끝나죠? 2월? 1월 말. 1월 말? 예. 31일. 네. 예. 빨리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제 얘기 많이 끝내야죠. 하시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4일 날 그만두는데 네. 그 전에 3월 초에는 무조건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네. 1차 기간이 박한철 소장. 헌재 소장 끝나기 전, 1월 말 이전. 네. 2차는 3월 초까지는 예. 끝낸다. 그러면 3월 초에 만약에 끝나면 5월 대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5월 달에. 5월 대선. 네. 네. 두 그러니까 달 안에. 그렇게 해야 보는 되니까. 이유는 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그 40년 동안 눈치를 보면서 커온 눈치의 달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먹을 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눈달스.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고 먹지 거기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반드시 숟가락 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아, 헌재에서 우리가 탄핵 가결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먹을 거 대한민국의 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살렸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 내가 그때 소장이었다. 이게 얼마나 먹어주겠어요 앞으로. 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05년 5월 달에 개정이 된 게 의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결정서에 자기 의견을 그렇죠.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제했어요. 다 기명을 한 거야? 기명을 해요. 이게 역사에 남는 거죠. 야, 그래서 탄핵 어우,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진짜 영화 점점 더 보기가 싫어지는데 영화보다 더 재밌어지니까 뭘 자꾸만 써 어디 국정원에다가 알려주는 거야? 아니, 근데. 밀정이야 왜 아니, 자꾸 기록을 해? 그 여기서 하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록이 아니라 낙서예요. 그냥 의미 없는 낙서예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번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교과서에 남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그 의식을 할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여기다가. 그럼 가결이네 그럼.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한명 씨 내기 이제 지금부터 잭팟 돌리는 거야. 그리고 특검에서 아, 좀 내기해야 하나 되고. 물어볼게요. 특검에서 중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발의할 때 그 공소장 아니 발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소추안이 그거 외에 이제 특검에서 막 밝혀지잖아요. 네. 추가로 그거 감안해서 해석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이제 예. 한 가지 그거는 있어요.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 헌재가 그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에 준해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증인 신문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증거를 부동의하게 되면 계속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랬는데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막
서둘러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야 그때는 여기서 그렇게 절차 지켜서 하자고 그래도 너네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또 여기서는 또 그걸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1심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가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또 관측도 있는데,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해 주냐에 따라서 헌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헌재의 이러한 드라이브를 쭉 밀고 가기 위해서는 26일 매주 하면 힘들어. 촛불문화제도 격주. 26일,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미국 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우리가 있을 때 이게 200만 나와야 되니까 격주로 촛불문화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지금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잘 끌고 가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그럼요. 지금 하야 탄핵 찬성률이 90%입니다. 91.4. 좀 정확하게 아세요. 오차범위 조사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78%, 리얼미터는 80. 어디가 90%예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80% 내외인데 하야와 탄핵을 다 동의하는 사람은 우리 여론조사 전문기관 민지코리아 컨설팅이 전국구 산하아니에요. 아니 그럼 100%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100% 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때 100명 조사인데 어떻게 100%를 두 번 대답하면 안 돼. 이게 따로 질문한 거죠. 너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니? 뭐 즉각 하야 뭐 한 40-50%, 그다음에 단계적 하야, 탄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면 찬성하겠니? 했더니 80% 나온다는. 그거 저 설계를 내가 다시 지시했어요. 아니 우리가 조사 안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포인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의 그 명석한 판단. 여기 헌재의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헌재는 국민들의 판단을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정치권과 검찰이 다 국민이 이끌고 가는 형국이에요. 그럼요. 시민혁명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잔꾀를 부리면 국민들이 바로 보고 있습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박지원, 추미애 뭐 잔꾀 부리다가 헛발질하면서 막 이렇게 좀 꼬였었잖아요. 그거 다 집어내잖아요. 작년 이맘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혁명의 시기다. 그 이재명 그 지사가 얼른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뭐지? 시장. 얼른 그거 쓴 거야. 국민혁명의 시대가 왔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퇴진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왜냐하면 지금 정국이 정치권이 특히나 아까 개헌 뭐 여러 등등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꼼수들이 막 횡행할 텐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게 정권 교체라는 걸 명심하고 이걸 같이 이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정권 교체가 아니고 더 나가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재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70년 적폐의 일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좋은데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제가 조기 대선이 현실적으로 5월달에 온다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이상 개인의 이해득실, 내 대선 일정에 탄핵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런 식으로 판단하다가는 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쭉 가고 그렇죠. 우리가 유권자 단일화 운동, 체인지 코리아 이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정권 교체지 개인의 정권 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90%를 넘어섰잖아요. 어떤 조사를 해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조직이건 정당이건 어떤 사기업이건 다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면 해체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왜 저렇게 하는 척 하겠어요, 갑자기. 경찰서장이 저렇게 안 하려고 애국 하다가. 충종 뜻을 알겠지만. 저 이재성 청장 얘기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뭐 그렇게 변화를 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번 판에서 잔재주 부리다가 국민 눈에 딱 잘못 걸리면 다음에는 이제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생명도 끝나고 그러니까 법적인 생명이나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이나 다 끝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떻게 한국에 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참 시참말로 똥꼬가 따끔따끔 할 거야. 이건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아니, 그럼 저런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똥꼬가 뜨끔뜨끔 할까? 저런. 눈달스. 눈치의 달인들, 눈달스. 눈달스. 그리고 이 비박들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셔야 하는데 국민들은 친박이나 비박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 탄핵 국면에서 비박의 협조를 우리가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내에서도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자극하지 말자. 비박들을. 추미애나 문재인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은 새누리당 공범이다. 자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잘못하면 탄핵의 수혜주가 마치 비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걔네가 역사에 그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그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박들한테 뭐 꼭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없어서 우리가 처음 모두에 얘기했을 때 숫자 세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세고 야 우리가 너네 협조가 필요한데 이게 아니고 너네가 똑같은 공범으로 역사의 죄를 졌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들의 이러한 분노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면 나중에 무기징역 살고 20년 살리겠다. 요쯤 가는 거죠. 20년 살고 19년을 깎아주고. 엄청 깎아주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게 맞죠. 그럼요. 해체됐죠. 이렇게 해체됐어요? 그럼요. 국민들 의식 속에서 해체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 간판 달고 출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전 국민적인 낙선운동을 통해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국민의식이 있어야. 저는 늘 이게 딜레마였어요. 아니 이렇게 촛불 집회 나오는 시민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동을 주거든요. 이런 위대한 국민이 왜 투표만 하면 이런 그런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을 뽑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탄핵하고 그다음에 헌재까지 갔어요. 중요한 게 이거 국민들이 이걸 그딴 거 아니었어? 이걸 나 이거 참 가슴만 들어도 이게 두근반 세근반에 체포영장, 긴급 체포 가능성. 이제 긴급 체포의 가능성은 없고 긴급 체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대면 조사로 한다고 불렀는데 출석을 했는데 출석한 다음에 싹 잡아가는 거. 거기서 이제 거기서 긴급 체포라고 통보를 하고 이제 48시간 동안 또 잡아놓고 조사를 해서 영장 청구하는 게 긴급 체포인데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영장 청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긴급 체포는 긴급 체포니까 잡아놓고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48시간 안에. 근데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기소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제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다가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게 주는 의미가 엄청난 거죠. 안 나오니? 강제 구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잡아오겠다. 체포영장?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영장 딱 들고. 특검이건 검찰이건 딱 들고 청와대 문 앞에 가가지고 영장 집행하라 또 열어라. 안 연다 그러면 안 여는 놈들 공무집행방해로 다 잡고 야 최순실이는 열어주고 이게 영장이 왔는데 왜 안 열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 생중계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할게요, 생중계.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방송에 나가는 오늘 이 시점서부터 대통령 긴급 체포, 대통령을 체포하라. 이걸 그거가 확 바뀌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뭐 퇴진, 탄핵 이거 필요 없어. 대통령을 체포하라. 왜냐? 대면 보고 거부하니까. 대면 보고가 조사. 아니라 조사죠. 대면 조사. 우리한테서 대면 조사 거부함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라. 이게 우리 방송 나가는 시점에 슬로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광장에서는 체포하라는 얘기가 일부가 났지, 일부. 그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대통령 체포하라.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탄핵, 퇴진, 뭡니까, 손팻말을 지우시고요. 대통령을 체포하라. 이거로 다 바꿔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민대회, 이 집행부에서는요. 대통령을 체포하라. 구호를 다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꼭 인정하면서 체포할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를 체포하라. 박근혜를 체포하면 되는 거지. 박근혜를 체포하라. 머리가 좋아, 역시. 박근혜를 체포하라. 일반인 같았으면은 지금쯤 구속이 이미 됐겠죠. 당연하죠. 누가요? 아니,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지 공범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범인데 왜 가만히 있어, 바깥에. 그리고 박근혜를 체포하라 할 때쯤 되면 누구도 구속돼 있냐면, 김기춘, 우병우,
안봉근. 예. 이자만 다 구속돼 있어요. 그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아, 같이 가야 돼요? 들어가라. 아, 프렌드십이에요. 우정. 펠로우십. 그러면 걔들은 독거실 아니고 홍거실에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거기서 싹 함께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9시 뉴스 보면서. 아니 근데 혼거실은 절대 안 돼요. 왜요? 이놈들은 독고방 들어가야 돼. 네. 독고 들어가면 3일이면 무너져. 더 심심해서 외로워서.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 공포감이라는 게 네. 나 같은 사람이나 366일 눈다리 껴갖고 하루 더 살았어. 독고 들어갖고 지금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안봉근, 정호성 다 무너진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예. 1평짜리 들어가 있어봐요. 그냥 맞아. 똥꼬가 쪼꼬쪼꼬하지. 자, 그다음에 분당 가능성 이제 최시영. 최시영이란 무슨 시영이지? 박시영. 갑자기 천도교가. 나도 그게 깜짝 놀랐네. 거긴 자, 형이고. 분당 가능성. 형이고. 새누리 분당 가능성. 쫙 풀어야죠. 예, 새누리 분당 가능성이 아까 탄핵 때문에, 아까 계기는 이정현이고요. 이정현이 버티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는 남경필 세력만 나간 건데 김무성 세력은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탈바하면서 가려고 했죠. 그리고 탄핵이 통과되면 친박들을 몰아내고 비박이나 비주류들이 중심을 차지하겠다. 새로 보수의 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정희 버티기로 나가면서 판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계기로 해서 나갈 겁니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승민도 탄핵에 동참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동참해. 나가는데 명분이 뭐냐. 새로운 보수의 신보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성이 국민의당 안철수와 연대하겠다. 이런 식의 일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박지원 대표도 같이 하자. 아유, 화색이 확 돌죠. 지금 원래부터 박지원 생각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비노와 그러니까 친노와 친박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간지대 다 모이자. 제일 비열한 짓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양극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뭉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이 촛불 민심하고 이게 부합하는 거냐는 거죠. 첫째가 촛불 민심은 박근혜 부역자들 이거 처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짬짬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멋있어.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김무성 같은 사람이 이게 무슨 중도입니까? 가장 무슨 보수의 재건? 예. 그럼 보수의 재건된 김비호 다음에 또 떨어져. 김비호 국회의원 한번 시키자고. 그래서 이 색깔도 다르고 예. 맞지도 않는 거죠. 유일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이현 집정부제를 통해서 총리를 박지원이 하든 김무성이 하든 마르고 날 떨어져 먹자. 우리가 한번 하자. 네. 이거밖에 더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저희가 분석할 때는 다자구도를 상정하고 대선 레이스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무너지면 그 새누리당 경향성을 가진 중도 보수 쪽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 쪽이 보수가 나오고 문재인이 나오고 자기가 나가면 막판에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안철수는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인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예, 있는데. 근데 지지율 왜 떨어지냐? 이재명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선명성 해서 뭔가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훨씬 이재명이 세거든. 그 표를 다 먹어가잖아, 이재명이. 아니, 그거를 우린 누가 옳다 그러다 떠나갖고 이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금 국민들 분노의 지점에 벗어나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재명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죠. 나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20% 스테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5%에서부터 15%까지 왔어요. 11%. 그리고 11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14%까지 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문재인 내부에 있었던 선명한 문재인 지지자들 이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빠져나갔으면 문재인 빠져야 될 거 아니냐. 천만에 중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사람이 일부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 이 정국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33%, 37%까지 같이 가주는 이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데 광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광장의 민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해갖고 이제 뒷북치면서 이제 슬금슬금 나와. 그럼 국민들이 누가 동의하겠냐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안고 그 앞에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선도적인 아젠다를 던지지 않으면 그 정치적 지도자는 그 시기에 먹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선도적인 아젠다는 아니라도 쫓아만 가야 돼요. 함께 해야죠. 그 현장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저희가 문재인 캠프 안에 있는 여러 전략가들을 취재를 해보면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확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정체하거나 몇 %씩 빠질 때가 있거든요. 조사마다 약간 고통스러운 차이가 거죠. 있지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잘 히트를 못 쳤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그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뭐 여성평등, 양성평등 얘기하면서 뭐 우리 딸이 뭐 무슨 여성으로 태어난 게 뭐 참 창피했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지지를 끌어내고 있긴 합니다만 폭발력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 예. 이런 거를 못 보여주고 있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사실 그 지점을 이재명 시장이 이제 그렇죠.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지지자나 문재인 캠프 쪽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던 원칙 있잖아요. 지금 강론이 필요 없거든요. 원칙에서 뭐냐면 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 맞는 거라 그랬잖아요.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꼭 토요일만 나옵니까? 평일 학생들 200명, 300명 나올 때, 중고등학생들 나올 때 거기 문재인 가면 안 되나요?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 구원하는 거는 지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지옥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매일 나가거든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도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도 고민이 있어요. 그 캠프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간에 지금 뭐 오늘 그 특집이 아니니까 예.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잠깐만 않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그거는. 예. 예. 문재인은 제가 볼 때 긴 호흡으로 신중론을 갔잖아요. 예. 그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렇죠. 실패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그 전략은 실패한 거고 23일 숙명여대 강연부터 시작해서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자신 있게 촉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후폭풍 없다. 야당이. 그래서 좀 그 메시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이 지지 강도가 약화됐죠. 예.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박원순 시장은 거기까지만, 박원순까지만. 굉장히 지금 선명성 있게 나가는데 문제는 박원순의 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하면 좀 참신하고 새롭고 창의적이고 자글자글하고. 예, 이런 어떤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 국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 돼요. 온 국민 여러분, 서울 강남역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차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차 500대 갖고 퇴진 퍼레이드 합시다. 이런 박원순만의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이 안 받쳐주면 제 얼굴 빌려드릴게요. 예? 아니 근데 그 화장실 안내하고 예. 미아보호소 만들고 이런 거는 평가가 좋았어요. 좋았죠. 예. 아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문제는 지금 20%가 여전히 부동층이라는 거예요. 이 부동층이 야권으로 확 쏠리지 못하는 이 현상을 네. 제1야당인 민주당 반성하라. 그렇죠. 상당히 깊게 고민을 근데 해서 민주당- 새로운 전략적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당하다가 지금 민주당까지 예, 하나만- 하나만 다시 원점으로. 예, 그러니까 여당은 문재인 죽이기가 일 목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여권을 분열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개헌을 고리로 집권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하면 문재인 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이나 국민의당 박지원은 집중적으로 문재인을 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더라고. 근데 야당은 거꾸로 황교안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탄핵이 통과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공포감과 아울러 박지원 의원이 교묘하게 저거 국회 총리를 우선적으로 걸면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선 총리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사실 꺼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다행히 그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네. 탄핵에 박지원의 일로 매진하겠다. 박지원의 총리론에 빠지지 마라. 그렇죠. 박지원은 지금 현혹. 그다음에 이재명의 딜레마는 뭐냐면 호남이 하나만요. 이재명에 될 대해서는 거야 그냥. 아우 70분이 넘었어. 분당 가능성 끝으로. 그래 분당 가능성 했잖아 아까. 분당하고 했잖아요. 네. 이재명 한마디만 더 하죠. 다 편집해낼 거야 그냥. 이재명 시장이 호남에서 굉장히 좀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호남에 앞으로 어떻게 선택할 거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박지원하고 국민의당하고 만약에 김무성 쪽이 합쳤다. 그러면 이런 야합을 용납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문재인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정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재인이 유력 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타협으로 받아들일 거냐. 타협의 카드로. 아니면
예를 들면 반란을 일으킬 거냐, 호남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런 게 호남에 대한 호남의 움직임을 굉장히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야당 굉장히 쪽에서.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캠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이미 박시영 부대표는 바뀐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까지 전략이 영남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세팅이 돼 있어요. 호남 전략이 전면적인 부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국민의당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 그다음에 1대1로 붙게 되면 결국 호남은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 이거를 문재인 캠프 내에서 먼저 깨지 않으면 누가 먹는 게 아니라 지금 호남은 정확하게 이 시점에 있어서 아젠다를 분명히 세우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호남이 쫓아가는 거지. 그렇죠. 테크니컬하게 호남 접근하게 되면 이번에 난 또 깨지리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남 중심으로 이미 선거 전략에 가 있으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대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요. 예. 이 촛불 민심이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영호남에 대해서 맞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예. 않고요. 종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스스로 종북의 그렇죠. 종북 갇히는 프레임을 거예요. 갖춘다고. 자꾸. 그래서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이기는 전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알겠습니다. 국민이 다른 예.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두려워. 호남은 지난 총선 때부터 이미 세대 투표 양상이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 이 점을 유의해야 하고요. 예.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문재인 쪽에서는 중도 전략이 아니라 집도끼를 잡으면 40%를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집도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저는 하실 말씀 있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뭐 맨날 드리자면 끝으로 한다 그러면서 30분을 더 해. 아우, 씨. 죄송해요. 그 새누리당의 분당, 새누리당이 분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화장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신보수라고 포장은 했지만 보톡스빨.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 친일, 예. 독재 세력을 업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수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건강한 보수 정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그 화장빨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정치적 혼란의 시기인데 특검의 문제, 국조의 문제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새누리당 분당의 가능성. 그리고 새누리당에 속지 말고 지금 오히려 이 전국을 이끌고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단결된 촛불의 힘이다. 네. 그 촛불을 갖고 내년 6월까지 악랄하게 버티자. 가능하면 빨리 끝내게 해요. 3월에. 이 양반아 이러고 40년 살아왔어. 빨리 끝내.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